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식온 도슨트 따뜻한 조언과 해답을 드리고자 온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네, 제가 인트로에서 여쭤본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셨나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저희 엄마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마도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나와 가깝다 여기는 사람? 가장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게 될까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 이야기에 따르면요, 우리의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이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좀 가까워지고요,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서 엄마도 같이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니면 저처럼 엄마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낸 것이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결국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내가 가장 가깝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라고 이해를 받고 싶은 존재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그 시간 속에 나의 감정이 분노, 원망보다는 기쁨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따뜻한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자, 오늘 시대의 지식온을 통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힘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광고의 노래도 있었는데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아나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면서 이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 주립대학교 존 가트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5년 가까이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해 본 결과 이혼하는 부부에게서 6가지의 신호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말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첫마디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 거나 자주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 등인데요. 사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지 않은 건 당연하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니까요. 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과 오바마도 이 말은 힘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이렇듯 가장 직접적이면서 효과가 큰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품, 인격, 가치관, 그리고 본성이 집약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즉, 내면의 힘이 이 말의 힘이 되고요, 내면의 충실함이 곧 말의 충실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기술로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내면보다는 거칠인 말로 그냥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천이 드러나는 것이죠. 앞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듣기,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얘기를 잘 들으시나요? 정말 잘 들으시나요? 어디까지 들으시나요? 상대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먼저 튀어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끝까지 들으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들었다 싶으면, 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싶으면 혹시 내 답변을 막 속으로 준비하진 않으시나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 상대의 이야기를 놓치진 않으시나요? 인생의 현답이 어디 있을까? 아, 정말 막막하다. 어디서 길을 찾지? 라고 생각할 때요, 뜻밖의 인생의 현답은 상대의 대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먼저 내가 막 말을 하기보다는요,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이 상대와 대화를 나눕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하시는 편인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얘기 잘 들었어? 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인가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구나. 인가요? 아니면 근데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인가요? 아니면 내가 더 힘들었거든? 인가요? 자, 후자로 소통을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분이라면 듣는 상대가 좀 주눅들게 되고요,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이 후자의 공통점이 바로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 표현이거든요. 상대의 말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도 이 부정적인 말이 곧바로 나오기 전에 한 번쯤 심호흡을 하고 다른 표현법으로 돌려서 말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이 부정적인 표현법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저는 근데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하곤 했는데 연습을 해봤어요. 상대의 말이 끝나고 근데 라고 말할 때 말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근데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으면 대화의 그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기분이 드는데, 그 근데라는 말을 누르고 그 다음 말부터 꺼내면 상대가 못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이 완성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상대를 좌절하게 하는 어떤 부정적인 표현법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그 말을 자주 쓰기보다는 한번 좀 누르고 그 다음 이야기부터 꺼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동안 본인이 참 말을 못한다 생각해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뭐 말재주는 좋지, 말은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 모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진심입니다. 좀 투박하더라도요, 진심의 소박한 단어 하나 입으로 꺼내서 말로 한번 전달해 보세요. 연인과 가족 관계에서 봤을 때 정말 진심인데 참아하기 힘든 말이 뭘까요? 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말, 사랑해라는 말이 아닐까요? 자, 그 말을 한번 눈 딱 감고 입으로 꺼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내가 듣고 싶은 어투, 내가 듣고 싶은 억양,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하게 간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인생 살면서 난 참 진심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때 참 후회가 된다 라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내 마음을 표현할 걸
이라는 아쉬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내가 할 것, 이제는 하지 못하네,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진심을 전하고자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마음에도 역시 행복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직도 진심을 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연인에게 내 마음을 소박하게나마 전달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이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에는 자신의 성품, 인격, 가치관 등이 다 묻어져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곧 말의 힘은 내면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성품, 성향, 성격.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과연 상대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따뜻한 말하기라는 것은 결국 따뜻한 심장 속에 스며있는 그 온기를 담은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